컴퓨터를 딱 알아보실 때 이겁니다. 자, 미라 선생님도 잘 보이시죠? 저 화면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일단 컴퓨터 사양을 딱 봤을 때, 봐봐요. 컴퓨터 사양, 체크, 상 딱 보면, 바로 첫 번째가 바로 1번, CPU입니다. CPU. 그 다음에 2번이 바로 메모리 카드입니다. 메모리 카드. 그 다음에 3번이 HDD. 보통 하드 용량이라고 하죠. 하드. 너 컴퓨터 용량 몇 기가냐? 막 그런 식으로 하드 용량.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가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 물론 그 외적으로 중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컴퓨터에서 또 차지하는 요소가 뭐냐면 이제 사운드 카드도 필요하고요. 사운드 카드도 필요하고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나는 내 컴퓨터가 과연 내 사양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필요한 프로그램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이 CPU, 메모리 카드, 하드,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CP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색깔을 좀 더 이쁘게 좀 하겠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두뇌 역할.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죠. CPU는 두뇌 역할을 한다. 컴퓨터에서 두뇌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다음에 입으로 먹고 하는 그 모든 인풋 과정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어디로 신호가 들어가요? 다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다, 이런 걸 먹었구나, 이런 걸 들었구나라고 해서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CPU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CPU가 좋을수록 사람이 똑똑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CPU가 올라갈수록 성능이 좋을수록 컴퓨터 사양이 좋아집니다. 예, 이게 제일 비싼 컴퓨터에서 가장 비싼 역할의 그 장비입니다. CPU. 그래서 CPU 사양이 올라갈수록 성능이 좋아진다. 그리고 사양이 올라갈수록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빨라진다. 그다음에 메모리 카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심장 같다고 해야 될까요? 심장. 사람으로 따지자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게 왜 우리가 두뇌에서는 계속 뭘 해라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듯이 메모리 심장은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온몸에 왜 피를 계속 이렇게 뿜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메모리 카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CPU에서 빠른 처리 속도를 그 정보를 받아들였으면 이것을 다양한 그런 장비로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때 메모리 카드 속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심정 같은 역할을 하는데 다양한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CPU를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용량이 올라갈수록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네. 그래서 CPU와 메모리 카드가 찰떡궁합으로 사양이 잘 맞으면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할 때 굉장히 빨리빨리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하드 용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으로 따지자면
왜 우리 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 우리 뭘 먹으면 이게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장을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저장을 하잖아요. 장과 같은 신체의 장, 신체의 장. 잠깐만요. 우리가 먼저 먹으면 우리 몸속에 어디로 들어가죠? 어디에서 그걸 분해시키죠? 한번 선생님 아시는 대로 한번 채팅 한번 남겨줘 보세요. 아시는 대로. 채팅창에 한번 남겨줘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신체의 위 같은 역할을 하겠네요. 위 같은 역할을 한다. 자, 우리가 뭐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해서 저장하고 처리를 하기 전에 보관을 하죠. 그렇죠? 처리를 한다. 그렇죠? 그 말은 즉슨 용량이 많을수록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분 더 오셨습니다. 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 디자인 작업을 하거나 또는 영상 작업을 할 때 네,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선명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제 그래픽 카드는 말 그대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상 편집할 때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를 써도 그렇게 크게 무방하지 않아요. 물론 그래픽 카드만 해도 가격이 이것도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말 그대로 가성비잖아요. 예, 가격 대비 난 성능이 좋은 걸 원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 이것도 그래픽 카드가 이제 그래픽 처리 속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아들내미나 딸내미들이 게임을 하게 되면 막 현란한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정말 컬러풀한 게임들 있죠. 그런 게임들을 할 때 그래픽 카드가 좋을수록 영상미가 화질이 좀 좋아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픽 카드가 안 좋으면 왜 사람이 움직이거나 할 때 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 있죠. 약간 버그 현상 같은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픽 카드에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영상의 퀄리티를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운드 카드도 마찬가지. 사운드 카드는 말 그대로 그래픽 카드의 반지 다른 차원이겠죠. 사운드 카드는 어, 음악 작업을 할 때 주로 소리를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음. 사운드 카드도 또 별도로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사운드 카드까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다? 중요한 게 뭐다라고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한번 볼게요. 중요한 게 뭘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별표시가 나왔네. 별표시 나와라. 별표시. 제 생각에는 CPU가 일단은 1번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CPU가 1번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자, CPU가 1번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별 3개. 별 3개. 그 다음에 메모리 카드가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드 용량이 중요합니다. 하드 용량이. 이렇게. 그래서 그래픽 카드와 사운드 카드는 그냥 일반적으로 컴퓨터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치가 어디가 돼 있냐면 메인보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 지금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적진 않았는데요. 메인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메인보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왜 우리 몸의 골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격 같은 역할을 한다. 왜 우리 몸에 뼈가 있기 때문에 근육이 있고 근육 위에 뭐 핏줄이 있고 핏줄 위에 다양한 뭐 신체 세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인보드가 있어야 CPU, 그다음에 메모리 카드, 그다음에 하드,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그다음에 사운드 카드
이런 것들을 이걸 하드웨어라고 하거든요. 하드웨어 등등의 하드웨어를 컴퓨터에 장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도 가격이 좋을수록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이제 보통 컴퓨터를 구입을 하거나 할 때 다나와닷컴이라는 그런 사이트를 좀 이용을 합니다. 다나와닷컴. 이게 왜 그러냐면 컴퓨터를 조립 PC를 조립을 하거나 또는 하는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여기서 보면 컴퓨터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죠. 컴퓨터 보면 이렇게 노트북이 있고 이렇게 컴퓨터 PC 주요 부품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CPU 이렇게 보이죠? 지금 쿨러링도 있어요. 이 쿨러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데스크탑 PC로 할 땐 좋죠. 데스크탑 PC로 할 때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별도로. 근데 우리는 지금 노트북 위주로 일단은 컴퓨터를 가성비 노트북을 맞추기 위한 것이니까 쿨러링까지는 제가 집어넣지 않았어요. 자, 이 메인보드 있죠? 메인보드를 딱 눌러보면 자, 가격이 보통 얼마씩이나 한번 봐볼게요. 얼마씩이나 하는지.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여기 보면 제조사별, 그 다음에 CPU 소켓. CPU 소켓이라는 것은 이 메인보드에 따라서 CPU를 어떤 걸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일단은 뭐 이런 거 보기보다도 한번 볼게요. 인기 제품, 인기 상품을 딱 보면 메인보드만 기본적으로 제일 싼 게 82,500, 이건 제일 싼 거죠. 보면. 근데 좀 가격이 좀 올라가면 20만 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28만 원, 그 다음에 이렇게 16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35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메인보드가 과연 무슨 차이냐? 예를 들어서 이거 35만 원짜리 딱 들어가 보면 컴퓨터 안에 이렇게 이런 장비들 있죠.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혹시 컴퓨터 나중에 열어보시면 이런 게 딱 이렇게 바닥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슬롯이라고 합니다. 슬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왜 메모리 카드를 여러 데다가 몇 개나 꽂을 수 있는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다 슬롯이에요. 슬롯. 그래서 그래픽 카드나 이런 다양한 이 부분이 바로 CPU 자리입니다. CPU. 우리 머리와 같은 그런 CPU가 딱 장착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슬롯이 몇 개나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게 그래픽 카드거든요. 그래픽 카드가 어떤 그 성능이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메모리 그 메인보드의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조립 PC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낮게 낮게 이런 장비들을 사가지고 조립을 한다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막 심도 있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메인보드 같은 역할이 이렇게 가격이 되고 자기의 컴퓨터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이게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여기 보면 CPU-Z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CPU-Z. CPU-Z. CPU-Z인데요. 자, 저도 방금 설치를 했는데 여기 CPU-Z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CPU-Z 무료 최신 버전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이제 가끔씩 이런 설치 프로그램 다운받을 때 뭐 바이러스를 심어가지고 막 뿌리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행히 이렇게 사이트 여기 안전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방금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CPU-Z 다운로드 설치를 하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링크를 그 줌 채팅창에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보이세요. 자, 이런 어떤 아이콘이 보이냐면 보여드릴게요. 이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런 아이콘. 화면 보이시죠? 이런 아이콘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딱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딱 열립니다.
그러면 자, 봐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걸쳐 봤을 때 딱 보이실 거예요. 딱 보면 CPU는 내 컴퓨터 사양 성능은 CPU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때는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여기 네임이 제일 중요해요. 네임. 여기 보시면 내 컴퓨터 사양 성능은 이렇게 인텔 코어 i7 이거구나. 이렇게 모델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밑에 나오는 이제 이런 뭐 수치가 막 변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CPU의 성능을 지금 컴퓨터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것은 변동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네임의 이 내 컴퓨터 사양을 아시면 돼요. 인텔 코어 i7 1165G7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다나와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서 INTEL CORE i7 1165G7 나온지 볼까요? 메모리 카드가 지금 이 CPU 같은 경우에는 레노버에서 전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CPU 인텔 코어 i7 11세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해서 내장형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간 겁니다. CPU가. 인텔 코어 보면 i7 가격대는 어느 정도 할까요? 보면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에서 컴퓨터에서 여기서 CPU 있죠? CPU인데 인텔 코어 i7이에요. 그러면 인텔 11세대. 그러면 인텔로 일단 들어볼게요. 인텔. 딱 들어보면 여기에서 딱 다양한 상세 검색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어떤 거냐면 인텔 코어 i7 11세대. 항목이 워낙 많아서 굉장히 많죠. 여기서 i7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 CPU 당신의 컴퓨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은 36만 원 정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 하나만 이렇게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장비에 대해서 내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사이트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나의 메인보드는 어떤 건지 보려면 또 옆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메인보드는 레인보드에서 만든 LAMVMB 1612-1616이라는 메인보드예요. 그리고 메모리는 16기가. 일단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노트북으로 구입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딱 정해진 걸로 사셔도 돼요. 조금 있다가 여기 선생님들이 나는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원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서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PU 이렇게 있고 지금 CPU가 일단은 제가 한번 페이지를 좀 다시 한번 좀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성능을 편집을 하실 때 어떤 사양이 좋냐면 자, 보세요. 자,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한 또는 영상 편집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약간 컴퓨터 성능이 좀 빠릇빠릇하게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컴퓨터 기본 사양이 있습니다. 기본 사양이 있는데 자, 아까 전에 CPU가 있다고 그랬죠? CPU 1번 CPU 같은 경우에는 i7 이상이 좋아요. i7 이상이 좋아요. 이상으로 해야 영상 편집하는데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그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메모리 카드라고 그랬죠.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 16기가 이상은 가야 돼요. 제 생각에 봤을 때. 제가 이제는 18기가도 한번 돌려봤는데 약간 좀 버벅거리더라고요. 네, 16기가 이상의 메모리 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코딩 할 때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인코딩이라는 뜻은 뭔가요? 그러잖아요. 인코딩은 뭐냐면 영상을 편집할 때 우리가 왜 키네마스터에서 레이어를 올려놓듯이 영상 편집할 때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놓죠. 그쵸? 레이어가 많을수록 처리할 내용이 많은데 이것을 빠르게 해준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메모리 카드가 좋을수록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고 아까 이렇게 나와 있었죠. 여기 보면 메모리 카드 보면 용량이 올라갈수록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예, 그래서 메모리 카드가 최소 16기가 이상, 16기가 이상으로 가야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16기가 이상의, 그 다음에 CPU는 i7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세 번째로 바로 이제 하드 용량. 하드 용량 같은 경우에 이제 가끔씩 이제 제가 오프라인에서 가지고 오신 컴퓨터 딱 사양을 보면 용량이 거의 다 꽉 찼는데 막 우걱우걱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 소화는 안 되는데 입에서 막 먹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막 우걱우걱 막 씹고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게 바로 컴퓨터 용량이 부족한데 막 교육장에서 배운 다양한 데이터를 막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량이 버벅거리는 거죠, 막 진짜.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건 정말 최소입니다. 512기가 이상의 용량은 필요합니다. 이상의 하드 용량은 필요하다. 하다. 보통 이제 컴퓨터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제 1테라 이상으로 나와요. 1테라 이상. 근데 512기가 이상 하드 용량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정도의 기본 사양만 이 세 가지만 맞추고 가성비 노트북을 체크를 하시면 크게 제 생각엔 앞으로 한 노트북을 한 4, 5년 이상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스펙이면. 이제 그렇게 되고요. 여기 보면 메모리 카드 보면 전 지금 CPU는 i7으로 이렇게 맞춰놨죠. 그리고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16기가로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DDR4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에 이제 다양한 그런 스펙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런 SPD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성비 노트북을 좀 주로 많이 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 노트북을 샀어요. 이거 노트북을 언제 샀냐면 2023년도 6월 13일 날에 주문을 했네요. 그러니까 물론 스펙이 엄청 좋은 노트북도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집에서 놓고 쓸 거, 가성비 대비 그냥 가벼운 노트북. 그래서 이 노트북을 47만 원 주고 샀습니다. 47만 원. 이 노트북이 과연 스펙이 어느 정도냐라고 딱 보면 자, 이걸 클릭을 해보면 여기입니다. 레노버 2022 슬림 3 15 ITR 6이라는 노트북인데요. 기본적으로 노트북을 딱 보면 여기 스펙을 딱 보여줘요. 이 노트북은 코어 i7이고 256기가를 가지고 있고 저는 지금 이때 구입할 당시에 용량은 그냥 256기가로 샀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여기에 512보다는 한참 밑에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256기가를 구입을 했냐면 자, 256기가로 구입해도 괜찮은 상황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영상 편집을 하거나 자료를 모을 때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별도 외장 공간에 백업할 경우입니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왜 우리 구글 드라이브나 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나스라는 게 있었죠. 나스 외장 하드 같은 거. 거기에다가 이제 작업을 마치고 프로젝트를 다 옮길 때 이제 컴퓨터 용량 크게 차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상황에는 이런 용량을 자기가 적절하게 조절해서 256기가로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노트북을 구입했을 때 딱 봐볼게요. 한번 보면 자, 본 제품은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라고 또 써 있습니다. 윈도우즈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윈도우즈 가격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영상 편집을 할 때 여기 지금 3번이 있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4번에 윈도우 운영체제의 설치 여부입니다. 설치 여부.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윈도우가 설치되어 나온 노트북은 비싸다. 그 다음에 윈도우를 내가 직접 설치하면 최소 10만 원은 아낄 수가 있어요. 아낄 수 있다.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체크하면 되는데요. 지금 저는 보면 윈도우즈가 설치되어 나온 노트북이 아니라 윈이요. 윈도우를 제가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제품은 윈도우즈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직접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그럼 윈도우즈를 대체 어떻게 설치를 하나요? 궁금하시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윈도우즈 뭐라고 검색을 하게 되냐면 프리도스 노트북 윈도우즈 설치 방법 딱 검색을 해보시면 설치 방법을 정말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런 부분이 가격을 좀 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보면 이제 11세대 최신의 CPU, 그 다음에 화면 같은 경우에 지금 15.6이라고 써 있는 게 이제 화면의 크기입니다. 15.6인치다라는 건데, 제 생각에도 보면 영상 편집 그래픽 뭐 노트북으로 작업할 때 최소 15인치 이상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15인치 이상. 지금 우리 도전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노트북도 제가 그때 보니까 17인치죠? 몇 인치예요? 한 15인치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화면이 그렇게 작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는 돼야 뭔가 작업을 하면서 크게 볼 수 있지. 하여튼 도전 선생님의 컴퓨터도 스펙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딱 노트북을 봤을 때 딱 보여줘요. 얘네들이. 프로세서 중요한 거 성능을 일단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이게 CPU다.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그 다음에 하드 용량. 이 하드는 뭐냐면 SSD라고 있어요. SSD는 이제 HDD와 반대죠. HDD와 반대인데요. 왜 하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컴퓨터 컴퓨터 HDD 딱 이렇게 눌러보면 HDD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딱 봤을 때 많이 봤던 그런 사진이에요. 자, 이런 것들. 이런, 아, 이런 게 HDD예요. HDD 하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데스크탑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하드. 이런 것들이 하드고, 노트북은 SSD라고 합니다. 자, 노트북은 SSD라고 해서 자,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노트북에서 용량을 말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런 거, 이렇게 얇게 좀 생긴 거. 노트북용 하드입니다, 이게.
노트북용 하드, SSD라고 해서. 그래서 아까 보셨던 하드랑 SSD의 차이가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노트북을 뭐 조립하거나 갔을 때 이런 장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가면 사람들이 어, 용량이 적은데도 가격을 또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펙 같은 걸 잘 이해하고 가는 게 가격을 휘둘리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보면 CPU, 하드, SSD, 메모리 카드, 그 다음에 이게 메모리 카드예요. 16기가 온보드. 온보드라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 내부에 들어가 있고 하나 더 추가했다라는 겁니다. 8기가, 8기가, 16기가. 그래서 중요한 게 이렇게 CPU, 저장 용량, 그 다음에 메모리 카드. 그 외에는 이건 그래픽 카드. 그 다음에 이것은 컴퓨터 화면 FHD, 풀 HD로 지원을 해준다는 뜻이고요. 이건 키보드에서 왜 키보드 보면 왜 키보드 밑에서 막 불빛 같은 거 올라오잖아요. 이런 게 그런 키보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스펙을 일단 이렇게 알려줘요. 이렇게 알려주고 밑에 보면 CPU 딱 얘네들도 이런 이게 상세 페이지거든요. 상세 페이지 제품을 봤을 때 상세 페이지를 맨 위에서부터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스펙 보여주고 각 스펙별로 이렇게 성능을 보여줘요. 이렇게 i7은 4.7기가 12메가의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성능이 보면 작업을 하는데 좋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 보면 빠른 속도로 촬영하는 256기가의 메모리 SSD.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격을 그 외적으로는 뭐 이제 뭐 노트 디자인 그다음에 이런 웹캠이 있고 이제 이런 키보드가 있고 이제 이런 그다음에 스포트 구성이 이렇게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순서는 위에서부터 보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운영체제는 프리도스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중요한 걸 딱 적어놨습니다. 프로세서 CPU입니다. i7에 이렇게 그래픽카드 이렇게 있고 메모리 카드는 16기가, 하드디스크 SSD는 256기가다. 그 밑에는 이제 우리가 뭐 기본적인 사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제 보통 집에서 왜 재택근무하거나 또는 할 때는 웹카메라에서 얼굴 같은 걸 우리 지금처럼 얼굴 같은 걸 많이 쏘잖아요. 보여주고 할 때는 웹카메라가 지금 720p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720p. 720p와 우리가 영상 작업을 할 때 왜 FHD 720p 막 그렇게 설정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1080p가 1080p로 나오는 게 풀 HD죠. 풀 HD, 풀 HD로 화질을 깨끗하게 웹캠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720p도 나쁘지 않아요.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웹캠이 지금 720p인데 화질이 약간 좀 떨어지긴 하는데도 이렇게 화상 회의하거나 할 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CPU, 메모리 카드, 하드,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메인보드 이렇게 노트북을 구성하는 장비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체크하시고 이 장비들은 과연 어떤 기본 사양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 그게 바로 i7 16기가 512 이상인데 나는 뭐 외장 하드를 통해서 자료도 백업하고 컴퓨터 용량을 수시로 이렇게 정리한다. 그러면 256기가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저기 컴퓨터에다가 바탕화면에 막 많은 걸 이렇게 그러니까 노출이라는 것은 아니고 바탕화면에 아이콘이나 뭐 한글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컴퓨터 속도를 많이 잡아먹어요.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최대한 바탕화면에는 필요한 것만 올려놓고 그 안에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 앞으로 이제 데이터는 많아 자기가
많은 작업을 하면서 데이터는 많아지는데 이걸 관리하나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데이터 자산에 대한 역량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봐요. 데이터 자산.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의 이런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누가 관리해주지 않거든요.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스로 하지 못하고 나는 컴퓨터 용량이 부족해 하면 과거의 중요한 자료들을 삭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삭제하지 않고 영구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드나 이런 하드웨어 시스템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 용량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나는 그러면 이 스펙에 맞게끔 내 컴퓨터 기본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그게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CPU-Z라는 프로그램이에요. CPU-Z를 통해서 설치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 뒤에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CPU 그래픽 카드, CPU 메모리 카드 여기서는 이렇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을 이제 선생님들이 자, 제가 그렇다고 컴퓨터를 팔고 하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저라면 이런 노트북을 사겠다.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여러분 선생님들이 가격을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노트북을 구입을 할 때 일단은 이게 쿠팡을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게 쿠팡이 요즘 참 이게 저도 매니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쿠팡에서 여기서 뭐라고 검색을 했냐면 자, 가성비 노트북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가성비 노트북을 얘네들도 다 키워드네요. 그렇죠? 가성비 한번 해볼까요? 가성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요즘 사람들이 가성비로 많이 밀어붙입니다. 그죠? 가성비 과자도 가성비야. 가성비 과자 한번 눌러볼까요? 대박. 이게 요즘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가성비라는 부분이 많이 이렇게 달라붙는 것 같아요. 도전생님 갑자기 침을 꿀꺽. 자, 가성비 우리 노트북 한번 눌러볼게요. 노트북 더 눌러보면 이렇게 윈도우즈 포함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아무거나 구입을 하시면 안 돼요. 딱 봤을 때 일단은 여기 가성비 노트북을 눌렀을 때 왼쪽에 이렇게 브랜드가 나오고 상품 상태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메모리 용량도 나오죠. 이제 메모리가 뭔지 아니까 딱 보이죠. 메모리가 48, 16 이렇게 있어요. 이게 4 단위로 올라갑니다. 4, 2, 8, 8, 2, 16, 그다음에 32 이렇게 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용량은 32기가로 하면 완전 컴퓨터가 날아다니죠. 예, 컴퓨터가 날아다닙니다. 근데 보통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16기가가 기본이에요. 16기가가. 아니요. 더 밑으로 내릴 수도 있는데 영상 편집하고 하거나 컴퓨터 속도를 좀 빨리 할 때는 16기가로 올리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장 용량, 이제 보이죠? 자, 이게 지금 보면 중요한 것을 상세로 이렇게 내놨어요. 메모리는 뭘로 할 거냐? 나는 16기가로 할 거야. 저장 용량은 물어봐요. 이렇게 저장 용량은 그래 나는 그냥 256에서 512가로 한번 해볼 거야. 또는 512에서 1타 이거 두 개를 선택해 볼 거야. 이렇게 세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모델을 보여줘. 맥북 이렇게 보여줘. 맥북은 말 그대로 애플에서 출시한 제품들이죠. 이건 일단 누르지 말고 자, 중량입니다. 이 중량을 저는 이제 교육하러 다닐 때마다 어떤 분이 제일 좀 안타깝냐면 물론 좋아요. 근데 막 엄청 무거운 노트북을 이렇게 등에 메고 오시는 분들 보면 내가 정말 이 시간 저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정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서 가격의 노트북의 무게만큼 머릿속에 든 것도 무겁게 해서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중량이 나오죠. 이 중량이 올라갈수록 노트북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 노트북의 트렌드가
약간 초경량 그런 노트북으로 많이 트렌드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LG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램 노트북이죠. 1g 그 정말 최소한의 무게로 노트북을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내세웠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시리즈는 이제 말 그대로 노트북 브랜드별로 이렇게 만든 그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이 화면 크기 이런 것도 있고 화면 크기는 최소 11인치 밑에부터 15인치까지 이렇게 있고 다양하게 더 많아요. 이런 식으로 17인치 이상도 있고. 예. 자, 전진숙 선생님 오늘 다 들어오셨네요. 자, 이렇게 있고 자, 밑에 보면 내부 스펙 같은 거 다 이렇게 하나 볼 수 있어요. CPU도 있죠. CPU. CPU 같은 경우에는 CPU를 만드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CPU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면 자, 보면 인텔과 AMD가 있습니다. 인텔과 AMD. 자, 이렇게 인텔과 AMD라는 CPU를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인텔 CPU를 많이 쓰죠. 인텔 CPU. 자, 쿠팡에서 근데 저는 일단 CPU 하나 선택하지 않고 운영체제도 일단 뺄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봐야 되니까. 자, 일단 이것도 다 빼보겠습니다. 그냥 어떤 걸 보면 좋을지. 자, 가성비 노트북. 제가 여기서 나오는 그 추천드리는 노트북 중에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가격대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면 가성비 노트북. 저는 지금 새로운 제품을 한번 구입한다 생각을 하고 서칭을 해봅니다. 가성비 노트북, 좋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일단 별점 4개 이상 무조건 치고 들어가요. 왜냐면 인증이 되는, 기본 인증이 되는 거죠. 4개 이상 치고 가야, 사람들이 뭔가 이제 인증을 한다는 거죠. 보면, 이 4개 이상 치니까 이렇게 뜨는데, 네, 괜찮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하시느라 바쁘셨죠? 자, 1번이, 지금 보니까 1번이, 베스트 1번이, 가성비 노트북 베스트 1번이 이겁니다. 레노버 2022 아이패드 슬림 1. 제가 구입했던 노트북이랑 거의 흡사하죠. 거의 흡사합니다. 제가 구입했던 노트북이, 이건 지금 제가 이걸 클릭한 거고, 제가 노트북을 구입한 게 이거였습니다. 이걸 딱 보면 이렇게 이거랑 이겁니다. 이것은 슬림원이고 256기가 프리도스, 그다음에 라이젠이라고 있잖아요. 이 라이젠이라는 게 아까 전에는 아까 전에 CPU가 인텔 그거였는데요. 라이젠은 AMD에서 만든 CPU의 이름입니다. 라이젠. 그래서 여기 보면 클라우드 그레이 8기가라고 써 있어요. 이 말은 즉슨 가성비 노트북이긴 하지만 메모리 카드가 부족하다. 8기가밖에 안 돼. 8기가밖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본 이 노트북의 기본 사양에서 16기가인데 여기는 8기가니까 29만 원이라 하더라도 약간 스펙에서 메모리 카드가 반절로 단축됐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나는 영상 편집도 물론 하지만 그냥 가성비 대비 속도가 빠릿빠릿하고 문서 작업을 좀 주로 많이 하면 그 정도면 됩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 노트북도 괜찮죠. 이 노트북도 괜찮죠. 그래서 문서 작업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한 90%를 한다. 그 분들은 이제 이런 노트북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다만 여기 보면 프리도스라는 거. 프리도스. 말 그대로 이 노트북이 하드 이 프리도스라는 개념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좀 쉽게 이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왜 우리가 그 보면 여기 보면 제가 잘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지만 이렇게 노트북이 이렇게 있죠. 노트북이 이렇게 이건 말 그대로 그냥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어, 자, 하드웨어. 하드웨어, 하드웨어. 근데 이 노트북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이것은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이렇게. 그래서 이 가격이 이거와 이거의 가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결국은 컴퓨터가 돌아갑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 노트북 구입하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깔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상품명을 한번 봐보세요. 딱 보면 사람들이 대체 여기 이거 구입한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지 보면 봐보세요. 사용 목적이 그래픽 전문가용 아니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 사무용입니다. 학습용, 이러닝 같은 거. 네. 그리고 보면 기대 이상 뛰어나요. 괜찮은 편이에요. 기대에 못 미쳐요. 있습니다. 딱 보면 사람들 평을 딱 보면 이렇게 딱 보여요. 이렇게. 아, 무게는 1.58kg고 장단점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도 보고 그다음에 윈도우즈 설치 꿀팁도 이렇게 적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약간 좀 다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복잡해요. 약간 좀. 그래서 난 이런 걸 윈도우즈 이런 거 설치한 것도 좀 짜증난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여기서 프리도스로 말고 운영체제 포함된 걸로 구입하시는 게 좋죠. 지금 보면 여기 딱 보세요. 여기 지금 프리도스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11이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이렇게 써 있네요. 이렇게 써 있네요. 한번 봐볼까요? 이 제품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가성비 대비 베스트 2인가? 한번 볼게요. 이 제품은 과연 근데 앞에는 809명이 구입을 했고 뒤에는 108명이 구입을 했어요. 거의 7배 차이인데 과연 뭐지 이 노트북은? 레노버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걸 다 눌러보면 자 일단은 그래서 그랬군요. 메모리 카드 봐보세요. 4기가입니다. 4기가. 문서 작업용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리고 용량 봐보세요. 128기가. 128기가.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지금 여기 보면 128기가에 턱도 못 미치죠. 턱도 못 미치죠. 지금 보면 우리는 하드 용량이 그래도 최소 512기가 이상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512기가. 근데 지금 보니까 128기가입니다. 메모리 카드 4기가. 그쵸? 보면 사람들이 이것도 한번 볼게요. 보면 상품평. 이것도 보면 와 이건 뭐 전문가 그래픽 뭐 그런 거 아예 빠졌죠. 글자가. 그렇죠? 그냥 학습용 사무용입니다. 아이들에게 뭐 집에서 이제 그 코로나처럼 집에서 이러닝을 보거나 또는 아이들이 뭐 숙제를 하거나 뭐 문서 작업 한글로 뭐 문서 작업을 할 때 그럴 때는 이 노트북이 괜찮죠. 25만 9천 원짜리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로 뭐 캡컷이나 뭐 영상 편집을 할 때는 엄청 버벅거린다. 엄청 버벅거린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일단은 이거 두 개는 뺐습니다. 이거는 일단 탈락이야. 이것도 탈락이야. 그럼 우리 선생님들 중에 지금 표정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저는 지금 한 30만 원짜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올라가야 되나요? 그렇죠.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봐주세요. 볼게요, 한번. 일단은 한번 여기 또 3번 보겠습니다. 3번. 여기도 일단 프리도스입니다. 프리도스. 프리도스 보면, 일단은 메모리 카드는 용량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 들어갔고, 어, CPU가 라이젠 i5의 256이에요. 256. 그 다음에 보면 프리도스. 대체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프리도스는 45만 9천 원이에요. 근데 윈도우즈가 포함된 것은 65만 원이죠. 거의 20만 원 차이입니다. 20만 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딱 봤을 때 여기 지금 소프트웨어 이 부분이 지금 거의 20만 원인 거죠. 20만 원. 20만 원의 가격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소프트웨어가 20만 원인데 30만 원으로 붙여가지고 노트북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프리도스로 가보면 또 봅니다. 이것은 어떤 컴퓨터 사양인지. 자, 보면 라이젠, AMD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건 한번
보면 자, 이것도 그래픽 전문가용으로는 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아까 CPU가 그렇게 고급 사양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사무용, 학습용. 저가 영상 편집하기 위한 노트북을 산다면 이건 일단 패스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1번, 1, 2, 3번 패스.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또 올라가죠. 지금 45만 원대인데 또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3번, 4번을 보면 자,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보면 110만 원이잖아요. 일단 이거 패스하고 저도 110만 원 가성비 노트북인데 100만 원대로 올라가면 저도 약간 좀 고려를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거 한번 봐볼게요. 50만 원대. 제 생각엔 대략 50만 원, 60만 원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구입했던 노트북도 지금 보면 제가 구입했을 당시에 47만 원이었거든요. 47만 원. 근데 이제 보면 이게 코어가 이렇게 나와 있죠. 47만 원이었고 가격이 이게 나오나? 뭐 대, 대박인데요? 제가 이 노트북을 구입했을 때 47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윈도우즈를 포함시키면 가격이 배나 뜁니다. 115만 8,750원이에요. 대박이죠. 아, 이제 이게 컴퓨터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웃긴 이야기지만서도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그 좀 국제적인 정세가 좀 약간 가격에 반영이 돼요. 예를 들어서 CPU나 이런 장비를 만들기 위한 그런 그 엘리먼트 있잖아요.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나라에서 수입해오는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나라에서 전쟁이 터졌다 하면 뭐 CPU 값이 갑자기 오르거나 그러는 막 경우가 있어요. 음. 지금 보면 가격이 지금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 여기서 보면 60만 원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제가 산다면 일단 이게 눈에 들어오네요. 이거 HP 2023 노트북 15 그리고 윈도우즈 포함되어 있고 메모리 16기가 512기가 지금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이런 기본적인 사양에 약간 좀 매칭되는 게 이겁니다. 이거 봐보세요. 그쵸? i7 CPU가 여기는 인텔의 i7인데 여기는 지금 라이젠 5예요. 라이젠 5가 i7이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라이젠. 여기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기서 뭐라고 검색하냐면 CPU 성능 순위라는 게 있어요. CPU 성능 순위. 딱 검색 눌러보면 이렇게 최신판으로 해가지고 CPU 성능 순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컴퓨터 사양에서 최근에 나온 CPU가 어느 정도 사양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자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라이젠 물론 이런 것들은 가격이 엄청 비싸요. AMD 거가 요즘에 옛날에는 인텔 CPU가 좋았는데 요즘에 AMD 게 많이 좀 뜨더라고요. 지금 보면 얼마예요? 이게 얼마예요? 5699, 5,699달러인가요? 얼마인가요? 이게 가격으로 보면 한국 원화로 하면 한, 한 60 몇만 원 하나요? 은전 선생님 맞나요?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선생님. 5,000달러 아니에요? 5,000달러인가요? 네. 5천. 5,000달러면 700만 원 정도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요. 이게 CPU가 비싼 것은 이게 지금 최고 사양의 CPU가 5,699달러입니다. 이거 하나만.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왜 사진 동호회 가면 비싼 사진기를 갖고 싶은 것처럼 컴퓨터도
스펙이 올라갈수록 엄청 뛰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굳이 이런 거 필요 없고, 좀 밑으로 가보면, i9, 그 다음에 i7 이렇게 있죠. 지금 보면 우리가, 저도 한 이 정도 쓰고 있어요. i7. 이 정도 스펙이면 솔직히 영상 편집하는데 큰 무리는 없거든요. i7, i9. 예.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i7과 라이젠 3와 거의 동급,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딱 봤을 때, 어, 자,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면 607개의 평이 있고,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저장용과 메모리, 운영체제 다 포함되어 있고, 윈도우즈 11이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 보증 기간이 있어요. 무상 보증은 5년 보증, 무상 보증은 6,700원을 더 내네요. 3년 무상 보증은 5,800원. 이건 선택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지금 보니까 사무용이라고 써 있긴 해요. 왜냐면 CPU가 높진 않거든. CPU가 높진 않거든. 그죠? 보면 아까보다는 그래픽 전문가용이 1% 올랐어요. 아까보다는. 그렇죠? 근데 학습용, 사무용에는 많이 쓰고 어? 여기 보면 여기 써 있죠. 이분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현 뭐라고 썼냐면 현 시점에서 가격 대비 성능, 램, 용량 복합적으로 최고네요. 우선 라이젠 CPU가 탑재되어 있어서 내장 그래픽 성능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제품은 최신의 CPU가 맞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16기가,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뒤에 써 있는 M251은 그것의 용량이에요. 하드 용량 5기가라서 충분한 구성의 가격이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단점 같은 것도 있어요. 단점은 일단 그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백라이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백라이트는 뭐냐면 왜 키보드 쳤을 때 그 밑에서 막 불빛 나오는 거 그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씩 가성비 노트북이지만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평점을 또 낮게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노트북이긴 하지만 여기서 모든 별점 보기에서 나쁨도 한번 보이는 게 좋아요. 나쁨을 딱 눌렀을 때 지금 보면 497명이 최고 5개 별점을 눌렀는데 나쁨도 10명이 있었습니다. 이 10명은 과연 왜 뭐 때문에 10개를 눌렀는지 한번 봐보세요. 딱 보면 이런 무선 랜 터치패드 드라이버도 미설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약간 윈도우즈 포함인데 설치가 안 돼서 왔나 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펜 돌아가는 소리가 신경 쓰인다. 그다음에 게임이 자꾸 튕긴다. 제 생각에 이거 가지고 게임할 정도의 사양은 아닌데,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별점을 아, 나쁘게 달아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이런 노트북이 61만.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좀 많이 올랐네요. 이 정도 사양이면 제 생각에는 한 50만 원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많이 올랐네요. 요즘 컴퓨터 가격대가 좀 많이 오른 추세인가 봐요. 그러면 일단 전 이거 하나 눈에 들어왔고, 이거 눈에 들어왔는데 일단 입문용이다. 입문용이다. 뭐 막 그래픽 디자인 막 무겁게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입문용이고, 그다음에 좀 밑에 보면 일단 607명, 그다음에 음, 이거 지금 라이젠 3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좀 라이젠 3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은 문서용이에요, 말 그대로. 제가 하나 더 적어놔야겠다. 여기다가 보면 지금 i7 이 i7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CPU 인텔 기준입니다. 이건 인텔 기준. 이건 인텔 기준. 그리고 라이젠 7 이상은 이것은 AMD 기준입니다. 이렇게 AMD 기준. 이렇게 해야 영상 편집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라이젠 7 이상.
그래서 딱 봤을 때, 라이젠 3면, 이건 좀 부족하겠는데. 그쵸? 그쵸? 솔직히 가성비 노트북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 문서 편집용 위주로 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화상하고 있는 게 영상 편집용은 주로 아니에요. 이거 말 그대로 이제 줌이나 또는 화상 회의하면서 많이 쓰고 있지 강의하러 다닐 때 들고 다니는 노트북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고성능입니다. 한 320만 원짜리를 들고 다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삼성 거 최근에 나온 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노트북을 구입을 한다면 저는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거, 이거를 한번, 어, 영상 편집 한, 가벼운 거 한 20%, 그 다음에 문서 편집, 실생활에서 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 구입을 한다면 전 이걸 하겠어요. 근데 당장은 구입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은. 가격대가 은근히 좀 세요. 어.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눌러봅니다. 영상 편집용 노트북 눌러보면 가격대가 이제 또 많이 올라갈 거예요. 좀 보면 영상 편집용 노트북이라고 했더니 여기서 이제 별점을 또 맨 위로 올려봅니다. 올려보면 자, 아까 전에 봤던 거 우리가 봤던 거 그대로 또 나와요. 보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아까 봤던 노트북 중에 그나마 괜찮았던 게 영상 편집용 노트북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 이렇게 딱 중복돼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노트북이, 이 노트북이 라이젠 5가 CPU, 그 인텔로 보면 CPU i5 정도 되거든요. 영상 편집할 때 무겁진 않은데, 좀 어느 정도 그렇다고 빠릿빠릿하진 않다. 근데 우리가 왜 수업 시간 배운 캡컷 같은 거, 그런 거 편집하기에는 무리가 없다. 라는 정도 사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우리 가성비 노트북으로 검색했을 때도 제가 이 노트북 추천드렸잖아요. 영상 편집용 노트북이라고 검색했을 때도 이게 같이 걸치는 거죠. 이렇게. 네, 같이 걸치고, 윈도우즈 11이 포함되어 있고 512 하드 용량 메모리 카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여기에 충분히 다 들어가 있고 CPU가 한 단계 좀 밑에이긴 하지만 그래도 편집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자 가격이 거의 90만 원대, 100만 원대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이런 건 이제 1번이랑 3번 비교해 보세요. 1번에는 라이젠 5인데 여기는 라이젠 5 똑같죠. 근데 512기가예요. 근데 여기는 256기가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16기가예요. 윈도우즈 11 포함이죠. 여기는 프리도스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여기서 같이 공부하고 알게 되니까 가격 형성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밑에 한번 또 볼게요. 보면 봐보세요. 이게 지금 봐보세요. 162만 9천 원짜리 이거 같은 경우에 라이젠 7입니다. 512기가 16기가죠. 영상 편집의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512에 16기가입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즈 11 포함이고 가격이 160만 원. 왜? CPU가 엄청 업그레이드 됐거든. CPU가. i5에서 i7이 거의 가격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7, 80만 원대로 쭉 올라갑니다. 여기도 오른쪽에 보면 55만 9천 원인데 슬림 3 라이젠 5의 256기가 여기 같은 경우는 256기가죠. 그렇죠? 하드 용량이 작아진 거죠. 그리고 프리도스.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으로서는 선택지가 이거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만약 저도 지금 노트북을 2개 쓰고 있는데 만약 하나 더 산다면 저는 이걸 살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이걸 바로 사는 것보다는 또 구입만 검색을 해보세요. HP 2023 이 모델명을 여기 쿠팡에서 이 평만 보지 마시고 HP 2023 15 있죠. 이걸 복사를 해서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이버에서 과연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눌러봤을 때 HP 2023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스펙을 올려놓습니다. 봐요. 과연 실제 사용했던 사람들은 어땠는지 딱 보면 특징 알아보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면 이 노트북이랑 우리가 아까 봤던 노트북이랑 똑같은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죠? 이거 과연 이거 맞나? 디자인도 보세요. 디자인도 똑같네요. 그쵸? 이 제품이고 웹캠 달린 위치도 똑같고 이거 제품이 겨울하는 거 보면 딱 봐요 한번. 디자인은 어떻다. 그 다음에 스펙과 기능이 놀랍다. 한번 볼까요? 오, 메모리 16기가에 용량은 512기가로 비교적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세서 향상으로 일반적인 영상 작업이나 그쵸? 일반적인 영상 작업이나 게임을 하시더라도 속도가 빠르다고 느껴서 웬만한 좋은 노트북에 필적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쵸? 배터리는 어느 정도 배터리는 어차피 뭐 이제 전기 또 충전해서 쓰니까 종합적으로 해보면 자 보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사무 작업이나 간단한 게임이나 같은 가벼운 용도 또는 어느 정도의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권해드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라고 딱 하네요.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고 다른 것도 한번 또 보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떤 또 여기 이렇게 적을게요. 노트북 15하고 영상 편집 딱 눌러보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쓴 사람이 있네요. 보면 HP 2023 노트북 15 이거죠. 자 HP 2023 노트북 15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써놨어요. 영상 편집 추천이라고 이렇게 써놨네요. 보면 아마 이제 노트북 영상 편집했던 것도 한번 돌려봤을 것 같아요. 자, 봐보세요. 보면 지금 이 사람 그 영상 편집 한번 돌려봤죠? 그렇죠? 보면 자 사양 스펙이 높다 보니 사양 조건이 높은 미디어 작업이나 중고 사양 게임들의 경우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돌려봤네요. 이런 식으로. 좋네요. 자, 오늘 한번 HP는 휴렛패커드라는 약자입니다. 휴렛패커드라는 회사가 있죠. 예, 그래서 HP라고 합니다. 오늘의 뭐 제가 뭐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약간 좀 여기 휴렛패커드를 좀 약간 좀 대리하는 좀 영업사원 같은 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이 노트북은 저는 오늘 결론으로 이 노트북을 제가 구입을 한다면 이걸로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트북 가격대가 생각외로 난 4, 5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좀 거기에 약간 좀 오버했다. 아니면 영상 편집이라고 해서 한 100만 원대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그래도 가성비 노트북 괜찮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오늘 알아본 게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노트북으로 편집하는 것에 접근하기 전에 기본적인 노트북에 대한 이런 기본 지식을 알고 있으면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영상 편집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위도리 있게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깁니다. 근데 컴퓨터 지식을 모르고 강사나 또는 이제 앞에서 하는 사람이 따라하라고 막 하게 되면 나는 내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고 화면이 지금 막 버벅거리고 있고
메모리 카드도 막 어떤 건지 모르고 막 하는데 하다 보면 내 앞길을 이렇게 정리 못하고 뭐 따라가는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CPU, 메모리 카드, 하드웨어 운영 이제 이 부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같이 여기 선생님한테 이거 정리한 거 있죠? 이거 정리한 것을 메일로 이거 2페이지예요. 하나, 둘, 이 2페이지를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 선생님들의 메일 주소를 여기 줌 채팅방에 한번 지금 적어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